안녕하세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분이 왠지 가라앉고 무기력해지고 왠지 피곤하고 또 소화도 안 되고 두통이나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이명이 발생하기도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병원에 가면 다 정상인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자율신경계 실조증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보면 좋습니다. 자율신경계란 우리 몸의 이 신경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뇌의 지배를 받아서 온몸에 신경이 전달되므로 몸의 움직임이나 여러 기능들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계 하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있습니다. 또 이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초신경계가 바로 우리 온몸의 여러 감각이나 운동에 대해서 작용을 하는데요. 또 이 말초신경계도 몸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몸신경계는 예전에는 이제 체성신경계라고 이름이 붙였었는데 최근에 몸신경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몸신경계도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운동신경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자발적으로 움직임을 통제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신경계는 말 그대로 내가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을 뜻합니다. 자율신경계는 크게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몸과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신경계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긴장될 때, 뭔가 중요한 시험이나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을 때 소화도 안 되고 설사나 변비가 반복되는 그런 불편한 증상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렇게 소화기나 호흡기나 또 비뇨 생식기까지 우리 몸이 자율적으로 이 신경계가 지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시험이나 또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우리 몸이 긴장하는 상태죠. 바로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때, 이제 중요한 시험도 끝나고 중요한 프로젝트가 끝나서 편안함을 느낄 때, 이때는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해졌다라고 느끼는데 실제로는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해서 내 몸의 상태를 다시 릴렉스하게 안정적으로 또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우리 몸이 늘 긴장만 돼 있거나 또 늘 이렇게 릴렉스된 상태만 돼 있다라면 아마 일상생활을 하고 또 중요한 일을 할 때 여러 문제가 생길 거예요. 어떨 때는 긴장해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늘 긴장만 하면 또 몸이 불편해지겠죠. 부교감신경에도 작용해서 몸에 또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마치 시소처럼 자율적으로 모든 기능들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나의 자율신경계를 진단할 수 있는 16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방 피곤해진다. 두 번째는 의욕이 없다. 세 번째는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다. 네 번째는 두통이 있다. 다섯 번째, 항상 불안하다. 여섯 번째, 자주 산만해진다. 일곱 번째, 이유 없이 초조해진다. 여덟 번째, 손발이 차다. 아홉 번째, 어깨가 결린다. 열 번째, 쉽게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 12번째, 아무리 잠을 잘 자도 개운하지 않다. 12번째, 사고력이나 집중력, 결단력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있다. 13번째, 속이 불편하고 변비나 설사가 자주 생긴다. 14번째, 피부가 건조해진다. 15번째, 머리가 푸석푸석하고 잘 빠진다. 16번째, 요통이 있다. 병원에 가도 검사에 이상이 없을 때 이런 증상이 있다면 자율신경계의 이상, 자율신경계 실조증을 의심해 보면 됩니다.
이 자율신경계의 실조증은 내 몸을 긴장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는 이 교감신경과 또 편안하고 릴렉스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교감신경의 이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교감신경은 낮신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낮에 업무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공은 이 확대가 되고 혈관이 수축되고 심박수가 증가하고 또 위장관이 수축이 되면서 굉장히 긴장형 모드, 낮에 열심히 업무할 때의 모드, 일할 때의 또 공부 집중할 때의 그 모드를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밤신경이라고 해서 밤의 상황, 뭔가 릴렉스한 상황, 안전하고 편안한 상황을 생각하면 됩니다. 동공이 축소가 되고 심박수가 느려지고 또 기관지가 확장되고 또 소화기관이 이완되고 침 분비가 증가하는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신경입니다. 긴장과 이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사실 둘 다 같이 기능을 잘 해야 우리 온몸이 조절이 잘 되는 건데요. 이 균형이 깨어졌을 때 아까 16가지와 같은 온몸에 불편한 증상이 유발되게 됩니다. 자율신경 불균형이 되면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증상과 또 정신적으로 느껴지는 증상이 오게 되는데요. 육체적으로는 두통, 심장 두근거림, 요통, 어깨 결림,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변비가 생기고 수족 냉증이나 권태감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올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불안이 생기고 또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무기력하고 권태감이 생기는 이런 증상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율신경 불균형을 균형으로 회복하려면 이 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같이 모두 다 활발하게 항진시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려면 복식호흡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음악 감상을 하거나 또 감동과 슬픔을 다 느낄 수 있는 영화를 본다거나 또 자주 웃는다거나 이러한 또 반신욕과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식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교감신경을 항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려면 아주 편한 친구와 많은 대화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친근한 대화, 그리고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서 걷는 활동, 또 가벼운 운동, 이러한 활동들이 부교감신경을 항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동반이 되다 보니까 우울증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와 우울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실조증은 확실하게 마음의 병은 아닙니다. 어지럼증이나 권태감, 불면증, 요통, 두통, 수족냉증,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런 것들이 같이 올 수 있는데요. 우울증은 확실하게 좀 마음의 병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흥미가 좀 떨어지고 불안이나 절망, 좌절감, 무기력 이런 것들이 좀 오래 지속될 때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의 증상과 같이 동반이 될 때는 자율신경계 실조증으로 좀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실조증이 워낙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크게 이 3가지가 나타났을 때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체온 저하, 통증, 위장 장애입니다. 온몸에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그 이상 반응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체온이 떨어졌다는 신호는 근육에도 문제가 생기고 호흡계, 또 비뇨 생식기계에도 불편함이 오게 됩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함이 생길 수 있고 이명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암 발생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북극의 이누이트들이 이 체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도 인도나 태국에 비해서 암 발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게 되면 무려 면역력의 30% 정도가 떨어집니다. 체온 저하와 암 발생과는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암 발병률이 상당히 낮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핀란드인데요. 핀란드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장치를 해서 온 국민이 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도록 시도를 했는데요. 바로 핀란드의 사우나 문화입니다. 이 사우나라는 단어가 핀란드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핀란드에 약 550만 정도의 국민들이 있는데요. 무려 사우나 개수가 330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곳곳에 이 사우나 문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추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온 저하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 사우나 문화가 사람들과의 교류나 인간관계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체온이 떨어졌을 때는 자율신경계 실조증으로도 의심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다시 온몸의 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만의 방법들을 찾아가시면 좋습니다. 핀란드처럼 사우나를 즐기시거나 또 반신욕, 또 체온을 올리는 여러 방법들, 또 간단한 운동, 규칙적인 그런 생활 습관들을 꼭 만들어 가면서 체온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사우나를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안정이 되면서 혈압과 심박수가 정상을 회복하고 또 체온이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율신경 실조증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가 통증입니다. 사실 만성 통증이 생겼을 때는 그 이유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신경 실조증과 통증을 연결시키기 어려운데요. 이유 없는 통증이 오래 지속될 때 자율신경과 함께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CRPS라는 증상이 있는데요. 이 증상은 피부에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이 있다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통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통증이 있을 때에도 자율신경 실조증과 함께 연관지어서 확인을 해보시고 이에 관련된 치료를 꼭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3차 신경통이라는 게 있는데요. 뇌신경의 5번째 신경인 3차 신경에서 유래합니다. 그런데 뇌신경 유래이지만 자율신경 실조증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면 통증으로 많이 알고 있기도 한데요. 이 3차 신경은 눈신경, 위턱신경, 아래턱신경 이렇게 우리 얼굴에 세 부위로 통증이 오게 되는데요. 3차 신경통을 잘 알지 못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율신경 실조증과 또 뇌신경 가지인 3차 신경통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세 번째 자율신경 실조증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 위장장애가 있습니다. 소화불량이나 변비, 설사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대부분 내과적 질환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약 20% 정도는 자율신경 실조로 인한 위장장애로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의 검사로 잘 알 수 없는 통증이나 소화장애, 또 체온 저하에 여러 문제가 있을 때는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해 보고 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자율신경 실조증을 해결하기 위한 일상의 습관, 이상적인 아침 습관에 대한 7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인데요. 바로 이불 속에서 30분 동안 여유 시간을 갖는 겁니다. 대부분 아침에 굉장히 바쁘게 일어나서 허겁지겁 출근 준비나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불균형이 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게으른 듯 하면서 오히려 여유 있는 아침을 준비하는 게 이불 속 30분 습관입니다. 자, 이불 속의 30분 무슨 습관이냐면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움직이게 되면 바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근육이나 여러 소화나 기능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불 속에서 30분 동안을 여유 있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몸이 이완이 되면서 서서히 깨어나게 되고
부교감신경의 작용에서 교감신경의 작용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불 속 30분 동안 여유 있는 아침, 편안한 상태를 만드는 습관, 이럴 때 자율신경의 균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을 해결하기 위한 이상적인 아침 습관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불 속 30분 여유 시간 갖기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활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바로 항진이 되면서 몸의 여러 가지 균형이 빠르게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여유 시간에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몸과 마음을 함께 이완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활동해야 될 때 이 교감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불 속 긍정 선언입니다. 이불 속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하루 시작할 때 굉장히 기운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불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나의 몸과 마음은 더 건강해질 것이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모으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이불 속 스트레칭입니다. 계속 이불 속에서 하니까 왠지 좀 더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이불 속에서 기지개를 펴고 또 모관 운동이나 붕어 체조를 하는 겁니다. 모관 운동은 누워서 팔다리만 쭉 뻗어서 디귿자형으로 몸을 만들어서 이렇게 손발을 떨어주는 건데요. 이때 혈관이 열리면서 굉장히 좋은 혈액순환이 됩니다. 혹시 손발 저림이 있거나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은 이 모관 운동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붕어 체조는 마치 붕어가 이렇게 움직이듯이 누워서 팔, 다리를 왔다 갔다 양쪽으로 비대칭으로 하는 건데요. 역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붕어 체조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장 기능이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 크론병으로 인해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붕어 체조를 하면서 빠르게 장이 건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항상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새우등이 되기가 쉽잖아요. 몸이 항상 안쪽으로 굽어져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것을 반대로 꺾어주는 그런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우등 상태에서 교감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이 깨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늘 고개를 숙여서 일하는 경우에도 이 고개를 숙이면서 뇌신경과 척추신경이 같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도리도리 스트레칭이라는 것을 많이 하시면서 좋아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좌우로 고개를 흔드는 스트레칭도 꼭 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이 창문을 열고 복식 호흡하기입니다. 아침에 이제 30분 동안 이불 속에서 좋은 생각도 하고 스트레칭도 해서 이제 몸이 깨어났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아주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내 공기가 밤새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창문을 연 상태로 호흡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냥 숨쉬기를 하는 것은 흉식 호흡입니다. 횡격막 위만 이제 사용하면서 호흡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온몸에 구석구석 산소가 공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식호흡을 추천을 하잖아요. 복식호흡을 할 경우에 온몸의 구석구석까지 산소 공급이 되면서 부교감신경이 같이 항진이 되는 이완형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찾는데 굉장히 빠르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복식호흡과 명상을 같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도 이 교감, 부교감 신경의 균형을 빠르게 잡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신선한 공기를 맡으면서 복식호흡을 하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복식호흡의 방법은 코로 숨을 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입으로 내쉬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온몸에 산소를 잘 공급해주는 방법으로는 입으로 호흡하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코로 내뱉을 때 더 좋은 복식 호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좋은 아침 습관으로 물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좋은 습관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것을 실천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가장 빠르게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는 스위치를 켜주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너무 차가운 물은 별로 좋지 않고요.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셔주면 밤새 일어났을 탈수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신선한 물을 공급해 줌으로써 온몸의 기능의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아침에 과일 식사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는요, 이제 몸이 깨어났기 때문에 소화효소를 자극하는 식사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식욕이 막 샘솟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잖아요. 수분과 가까운 식사, 소화효소를 필요로 하지 않은 식사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물 한 잔을 마시고 과일 식사를 하시게 되면 역시 과일의 90%도 수분이기 때문에 몸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면서 아침에 몸이 해독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우리가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것은 우리 몸의 리듬이 화장실 가는 것처럼 내보내는 시간, 해독 시간, 배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과 함께 수분이 90%가 되는 과일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과일에 여러 항산화 물질, 카로틴이나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이런 물질들은 또 혈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특히 간에도 좋은 성분이 됩니다. 또 이 과일 식사를 하시게 되면 장에도 좋은 식이섬유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여러 신경계에도 좋은 작용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아침 습관을 만든다면 자율신경이 균형을 찾아가는데 빠르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을 때는 먼저 이 6가지 습관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건강한 삶의 몸의 습관 중에 저는 크게 4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음식, 호흡, 운동, 숙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숙면이 되지 않으면 건강에 많은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4가지 중요 요소 중에서 숙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숙면이 되지 않을 때는 그만큼 좋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잠을 잘 자야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는 것이 나에게 다 크게 좋은 반응들로 오게 됩니다. 수면 습관에는 긴장형 수면과 이완형 수면이 있는데요. 긴장형 수면 중에는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서 숙면으로 이끌어가기 어렵습니다. 이완형 수면을 해야만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서 깊은 잠, 숙면을 하게 됩니다. 긴장형 수면 습관 중에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습관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는 야식하는 습관입니다. 잠을 자야 될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소화기가 계속 움직이게 되죠. 소화기가 또 항진이 되기 때문에 깊은 잠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하거나 스마트폰, TV를 보는 습관입니다. 이 전자기기들로부터 전자파와 블루라이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계속 깨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역시 숙면을 유도하기가 어렵겠죠. 세 번째는 밤 늦은 시간에 운동하는 습관입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이 계속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몸이 계속 긴장, 활동, 액티베이션 되기 때문에 이완형으로 가기가 어렵고 숙면을 유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습관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게 되면 역시 자율신경의 기능이 깨어지게 돼서 숙면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습관을 이제 반대로 하시게 되면 이완형 숙면 모드로 가게 됩니다. 밤에는 반드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고 식사는 8시 이전까지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에 야식하지 마시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맞춰주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로는 지나친 과식보다는 조금은 가볍게 드실수록 숙면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또 밤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이나 TV를 시청하는 습관보다는 잠을 잘 수 있는 편안한 환경, 또 복식호흡을 한다거나 가벼운 릴렉스하게 만드는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이런 습관이 좋고,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기보다는 40도 정도의 물에서 몸을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숙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자율신경계 식중증을 예방하고 균형 잡힌 자율신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숙면을 돕는 일상이 좋은 습관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낮에 15분에서 30분 정도 걷기입니다. 햇빛을 보면서 걷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는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편안한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을 만드는 원료가 만들어집니다. 하루 일과 중에 잠시라도 시간을 내셔서 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로마 테라피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우리 좋은 향을 맡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가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 또 편안함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따뜻한 차 한 잔도 몸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루 일과 중에 있었던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일기를 쓰거나 나의 성취를 기억하는 겁니다. 병이 생기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걱정과 불안이 지나치게 많이 하는 습관입니다. 걱정거리나 불안 요소가 삶을 살아가면서 없을 수는 없는데요. 그것이 요만한 일인데 굉장히 크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미래에 닥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항상 이제 좋은 일도 있는데 나쁜 일을 지나치게 크게 느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점보다는 문제점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독소를 계속 쌓아간다는 거죠. 이것을 반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 좋은 일이나 문제점도 없을 수 없지만 작은 좋은 일들, 작더라도 좋은 일, 행복했던 일, 나와 우리 팀이 해낸 작은 성취들을 계속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영향이 되는 부분들을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계속 좋았던 일을 생각하는 것, 감사일기를 쓰는 것, 마음의 독소를 제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을 계속 쌓아간다면 밤에 마음이 계속 편안하고 몸이 편안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됩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들을 일상의 습관에서 하나라도 꼭 실천해 가시면 좋겠습니다.